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윤석열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체포영장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고요. 구속영장이 좀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체포영장 출석에 응한다면 굳이 체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걸로 보이고, 28일 오전 9시에 이제 소환된 상황이니까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 그때 불응하거나 하면 그때는 또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됐습니다. 놀랄 일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을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속 시사 한컷 이은혜 뉴스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자, 먼저 특검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체포영장 기각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입장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특검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고요. 윤석열도 이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지시하고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도 다시 조치했습니다. 자, 댓글에도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냐 이렇게 댓글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구별이 됩니다. 체포영장 한다고 하더라도,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 그게 기각되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참 심각한 부분인데, 네. 구속영장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기각 그러니까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네, 구속 만기 석방 하루 네. 앞두고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직도 여러 혐의가 해소되지 않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반드시 환영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또 우두머리는 풀려나고 2인자만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건부 보석이 떨어졌을 때 나갔으면 아무 일 그 후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지만 그거 거부하고 있다가 오히려 추가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도 곧 구속될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내 윤석열 인사들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논란이 올랐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은 그간 국무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원래 발언권이 없거든요. 없죠 봅니다 원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늘 개진해 왔습니다. 네. 지난번 회의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잘라내는 거는 소모적이다.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더니 네. 이번에는 또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본인의 임기를 좀 보장해 달라라는 걸로 익히는데요. 5년 동안 하고 싶어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런데 또 대통령과 임기를 맞춘다면 윤석열 파면이 곧 자신의 퇴임 시점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사 결정 구조도 바꿔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다면서요. 네, 현재 합의제인 방통위를 위원장만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서 2인 체제 의결 강행으로 위법 판결 받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법이 규정한 의결 구조까지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방통위 운영하고도 또 합의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회의 때마다 적극 나서는 이유가 대구시장 등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선출직이 안 당하겠다고 약속을 한번 하세요. 그런 식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선언을 하라든가 사과를 하라든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자, 법인카드 유용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이고요. 원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만약에 뭐 대통령이 묻거나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한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문제가 계속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송미령 장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유임이 되긴 됐는데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제 농망법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농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쏟아지자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건 아무래도 농민단체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여성농민의 총연맹은 송 장관을 농망장관, 내란장관으로 칭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관한 점, 수입 농산물을 무차별로 들여온 점,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사법으로 비아냥된 점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 높였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민들이 남태령을 넘었더니 송미령이 있더라라면서 분노한 농심을 전했고요. 네.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그간의 소신은 어디 갔냐? 기회주의적 처신이다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미령 장관 사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 먼저요. 제가 농망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 저 나름으로는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래요. 뭐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농림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또 농림부 장관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보기로 하고요. 또 이 갈등이 또 봉합될 수 있을지 전농 등이 또 이게 있으니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청문회 부분 어제 마무리는 됐습니다. 일단 청문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틀째 청문회 일정 여야 대치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도 역시 자료 제출이 논란이었고요. 주진우 의원은 줄곧 재산 문제 네. 걸고 넘어졌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가 왜 결혼식 출판 기념회 등으로 4년여에 걸쳐 받은 현금을 마치 한꺼번에 6억이나 받아서 집에 쌓아두고 쓴 것처럼 SNS에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설전이 이어졌고요. 김민석 후보도 악의적 프레임이다라고 역공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네, 쏟아지는 비판에 네. 주진우 의원은 이게 내 청문회입니까? 이렇게 울컥하기도 했고요. 결국 격렬히 대립 끝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결국 주진우 의원 얘기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돈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병역 군대 문제, 네. 병역 문제도 주진우 의원 얘기로 좀 더 주목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회가 중간에 파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이게 통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총리 임명에 국회 인준은 필수입니다. 네. 하지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기준이라서요. 더불어민주당으로도 임명 동의안 통과는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예정된 이번 본회의 회기 내에 임명 동의안 처리한다. 별 문제 없다라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나면 대통령실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청문회가 사실은 검증도 해야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돈 문제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재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살아온 거 다 축의금 다 해라고 한다는 거 그거 입증이 사실 쉽지 않고 소명도 쉽지 않다고 봤을 때 글쎄요,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이 뭐 저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또 국민의힘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또 의원들이 나가버리는 모습, 파행되는 모습, 그것도 아마 국민들이 많이 좀 기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까요. 임명 동의안이 국회 인준되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을까. 시기가 과연 언제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 한컷 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은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